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웨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HTML과 CSS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주로 CSS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가운데 정렬한 얘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스무스 스크롤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HTML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우선 HTML에는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들 중에는 그 앞서서 블록 레벨 요소는 어떤 거죠? 자기 부모의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지하는 애가 블록 레벨 요소였고, 인라인 요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넓이를 갖고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는 서로 규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아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블록 레벨 요소는 자기 자식으로 블록 레벨 요소를 가질 수 있고, 또 인라인 레벨 요소도 가질 수 있어요. 이와 반면에 인라인 요소는 다른 인라인 요소를 자기의 자식으로 가질 수 있고, 블록 레벨 요소는 자기의 자식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규칙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딩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 스팬이 있죠. 스팬 안에 div를 넣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밸리데이터에 돌려서 웹표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밸리데이터에 넣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체크. 네, 그러면 element div not allowed as child of span in this context. 네, span 태그 안에 div 태그는 넣을 수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예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앵커 태그인데요. 앵커 태그 역시 인라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HTML5부터 이 앵커 태그 요소 안에만큼은 이러한 블록 레벨 요소를 집어넣어도 돼요. 자, 그럼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체크면 네, 에러가 안 보이죠. 웹표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5에 오면서 바뀌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마 이게 옵션을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인풋, more options에 독 타입을 4.html4로 맞춰놓고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에러가 뜨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document type does not allow element div here. 여기 div를 넣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블록 레벨 요소에 관련한 얘기도 있습니다. p 태그를 해봅시다. p 태그도 대표적인 블록 레벨 요소 중 하나죠. p 태그 안에 div를 넣어볼게요. 블록 레벨 요소 안에 블록 레벨 요소는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붙여서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옵션은 네, HTML5가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넣고 체크 돌려보시면 네, No P element in scope but a P and tag seen. P 엘리멘트가 보이지 않는데 닫는 태그가 있다 이 말이죠. 시작 태그, 시작 P 태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한 에러죠. 나 분명히 P 태그 넣었는데 확인해 보시면 여기 P 태그 있거든요. 시작하는 P 태그. 네, 여기 분명히 있는 거 보이시죠? 있는데 밸리데이터에서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 p 태그 안에 블록 레벨 요소 중에서도 이 p 태그 안에만 다른 블록 레벨 요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거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넣어 볼게요. 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네, 에러가 없죠. 하지만 p 태그는 네,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p 태그는 블록 레벨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요소예요. 가장 등급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블록 레벨 요소, 이 p라는 블록 레벨 요소 안에는 다른 블록 레벨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블록 레벨 요소 중에서도 프리 태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프리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모양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신기한 태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띄어쓰기를 하면 네, 이렇게 띄어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줄바꿈 된 게 그대로 렌더링이 되고 있죠. 자, 이것도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element div not allowed as child of element free in this context. 네. 마찬가지로 프리 태그 안에 div 태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 찾아봤는데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냥 안 된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이 프리 태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적은 모양 그대로 렌더링을 해주는 태그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 태그 안에는 다른 요소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요소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제 나름의 추측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이러한 예외들이 있다. 앵커 태그, p 태그, 그리고 프리 태그,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밸리데이터 검사에서 에러가 났을 때 고생하는 일이 없겠죠. 왜 난 분명히 아까처럼 p 태그를 분명히 잘 썼는데 왜 시작하는 p 태그가 없다고 나오지 하면서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1시간 이상 또 웹서핑을 하게 되는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은 alt 값에 대한 겁니다. 모든 이미지 태그에는 alt 값이 들어가야 해요. 왜 그러느냐? 그건 바로 이미지 태그에 들어가는 alt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지 태그에 alt 속성을 써서 설명을 집어넣으면 구글 검색 같은 이런 검색 엔진들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 alt 속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든 웹페이지에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 사진에 alt 태그 값을 넣지 않았어요.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강아지 사진을 찾으려고 구글 검색 엔진에 강아지라고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웹페이지가 검색될 가능성이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 검색 엔진은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에 강아지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미지 태그 안에 alt 태그를 집어넣으면 검색 엔진이 알아채고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화면에 보여주겠죠. 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alt 태그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이미지 태그에는요. 자, 그러면 alt 태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lt 태그를 넣는다고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작성했던 코드는 지우고요. 다시 이미지 태그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긁어 올게요. 자,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형이 도지를 타고 화성으로 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태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래서 도지를 타고 화성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여기선 알 수 없으니까 우주로 간다고 합시다. 우주로 날아가는 일론 머스크.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써줄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근데 어떤 일론 머스크죠? 헬멧을 쓴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이렇게 쉼표 마침표를 써서 도지는 무지개를 방출한다. 뭐 이렇게 네, 무지개가 뒤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지구가 보인다. 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사진들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자,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화살표에 대한 알트 속성을 적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알트 값을 아까 그 도지코인 그림처럼 왼쪽 방향 화살표라고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화살표는 이전으로 가기가 조금 더 알맞은 텍스트가 되겠죠. 이러한 그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상황을 알기보다는 이 이미지의 쓰임을 기준으로 해서 alt 값을 써줬습니다. 그래야 좀 더 분명하겠죠, 의미가. 네, 이 생긴 거대로 설명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자,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런 이미지. 여기서 이 말풍선 혹은 이 구글 로고 혹은 이 페이스북 로고 요거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엔 어떤 alt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 UI에서 봤을 때요. 이 UI에서 봤을 때 이 말풍선이나 구글 로고, 페이스북 로고는 이미 여기 옆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이라는 설명들이 다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굳이 이 이미지에 대해 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과도한 정보 제공은 시각 장애인 분들께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알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서 이미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의 alt 값을 그냥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워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alt 값이 없으면 시각 장애인 분들께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가 이 alt 값이 없으면 그냥 이 소스를 다 읽어버립니다. https hedwig cf .net 마블 이런 식으로 읽어줘 버려요. 이러면은 또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빈 값이라도 alt 속성을 집어넣으면 스크린 리더가 이 이미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이미지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읽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alt 값은 중요하고 각각 상황마다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 팁. 세 번째 팁은 요 랭 속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 랭. 많은 분들이 이 랭 속성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넣질 않으세요. 하지만 이 랭 속성을 통해서 스크린 리더는 이 웹페이지가 어떠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스크린 리더가 영어로 이 웹페이지를 읽어줘야 될지, 혹은 한국말로 읽어줘야 될지, 혹은 프랑스어로 읽어줘야 될지 등등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아까 이미지의 alt 태그 값이 검색 엔진이 검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엔진이
이 웹페이지가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에서 구글에 접속해 프랑스 말로 검색을 한 사용자에게 프랑스어로 된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한국말로 된 페이지가 보여질 수도 있고 영어로 된 페이지가 프랑스어 사용자에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랭 속성도 필요하다.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여기 EN이라는 국가 코드가 있어요. EN은 잉글리시죠. 그리고 KO라고 하면은 한국어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국가 코드들이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 이렇게 영어로 EN 코드가 있는데 서브 코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US. 이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영어인데 미국식 영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영어인데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식 영어다 라고 해서 스크린 리더에게 영국식 영어로 얘기할지 미국식 영어로 얘기할지 이렇게 알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서브 코드는 메인 국가 코드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브 코드는 안 써주셔도 되니까요. 꼭 이렇게 메인 코드만큼은 반드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HTML, CSS 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